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자마자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들의 감염이 우려됩니다. 광주시가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900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가 대형 화물선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연쇄 감염이 일어나면서 어제 하루에만 여러 학교에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한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아 같은 학년 학생들이 모두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검사 받고 있어요. 같은 학년에 나와서 걱정이 되긴 하죠. 그제 서구의 A 중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다른 학교 3곳에서도 연쇄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A 중학교에서 학생 6명이 확진돼 접촉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해봤더니 학원 친구, 가족 등이 이어서 확진된 겁니다. 또 A 중학교 학생 중 한 명의 엄마와 다른 집에 사는 할머니 등 가족들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A 중학교와 관련해 누적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께서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회복 단계로 들어서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살에서 17살의 접종률은 아직 58.9% 수준이고 12살에서 15살은 1.1%에 불과하다 보니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12살에서 15살은 예약률 자체도 35.3%에 그치고 있어 집단 감염 위험이 더 큽니다. 중간고사는 끝났지만 아직 2학년이라서 가장 중요할 때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수업 시간이 예피게 되니까 걱정도 되고. 감염고리가 복잡하다 보니 최초 감염원도 쉽게 추정되지 않는 상황.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고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는 18일에 치러지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일선 학원들의 수험생 대면 수업 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수험생의 감염 우려와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2주일 동안 일선 학원의 수능생 대면 수업 자제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일선 학원들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긴 하지만 요즘 가을 즐기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맑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본격 추위가 오기 전 가을을 충분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짙게 드리워지는 안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가을 햇살의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일교차는 오늘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와 롯데마트가 손잡고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일부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합니다.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광주시의 탄소 중립 어디까지 왔을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롯데마트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입니다. 이곳 주차장 상부에 내년 말까지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섭니다. 주차장 면적 7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약 50m가량 되는 부지에 2.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건데 연간 3,3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900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며 연간 5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본 광주시에서 하는 행사에 취지하고 저희 그룹이나 롯데마트에 평소에 ESG 경영에 대한 어떤 철학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사업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로 대전환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으로 추진됐습니다.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서서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에너지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고 시민 햇빛발전소 준공,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등 탄소 중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탄소 배출 감축 정책에 시민들의 여론도 우호적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10명 중 9명이 찬성했고 친환경 차량 구매 의향 역시 10명 중 9명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수용성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는 시민이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시민 수용성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전력 생산 기지와 에너지 산업 융복합 지원센터 등도 향후 추진할 예정인 광주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광주시가 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여러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도 본격적인 예산 확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시행일은 내년 1월 21일.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엔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수 지역 정치권은 진실규명위원회 운영비 등 51억 원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올해 국가계획에 포함된 여수 남해 해저터널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800억 정도 되고 사업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터키 발주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서 5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숙제입니다. 주요 행사장 조성 사업비 60억 원에다 순천만 교량교회 재가설을 위해 공사비의 절반인 155억 원을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현안 사업 중에는 스마트 항만 조성을 위한 설계비 46억 원과 중소기업 연수원 설계비 8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국회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국고 확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 중에 신정훈 의원님께서 이번엔 예결위 소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하실 것 같고요. 지역 국회의원님들 특히 각 상임위 계시지 않습니까?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의 활동을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목표로 설정한 내년 국고 지원액은 8조 원. 여수항의 채선율을 낮추기 위한 연구 용역비와 여수 세계 박람회 재단 운영비, 광양 진상 지역의 재해 예방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거의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62, 전남은 109.87로 1년 전보다 각각 3.5%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물가지수의 이 같은 상승폭은 2011년 12월 이후 9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지수는 광주가 5.3%, 전남이 5.2% 오르며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폭보다 더 컸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30%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고 휴대전화 요금과 축산물 가격도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1929년 발생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관련한 자료가 미국 국무부의 기밀 문서로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미국 국가기록원에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 비밀 문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해당 자료가 당시 주한 미국 영사관이 작성해 본국에 보고됐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뿐 아니라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 미역 양식장이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대형 화물선에서 기름이 유출된 건데요. 어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에서 배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동거차도 앞바다. 검은 폐유 덩어리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미역 양식장 주변에도 새카만 기름이 가득합니다. 엄마고만 이 기름장 봐. 이 기름장 엄마고만 이제 미역 어떻게 하려고. 밧줄에 달린 어린 미역 포자들은 검게 변하거나 모두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지난달 26일 진도 동거차도에서 7km가량 떨어진 맹골도 앞 해상을 지나던 2,500톤급 아프리카 토고 선적 대형 화물선에서 연료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새어나온 기름은 조류를 타고 동거차도까지 흘러가 미역 양식장을 덮쳤습니다. 지금 이 시기 때 미역을 못 하면요, 1년 내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계도 막막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2, 3일 동안 방제 작업이 이뤄졌지만 미역 양식장이 이미 오염돼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료유가 유출돼서 이제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서 저희가 이제 방제정이랑 경비함정이랑 총 이제 7척 가서 이제 방제 작업을 실시를 했고요. 목포해경은 기름을 유출한 화물선을 검거해 기름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법 A 부장판사와 지인 B 씨는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던 지인 B 씨의 진술 조서를 수정해주고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보조 인력에게 대리 수술을 상습적으로 맡겨온 의혹을 받고 있는 전문병원 의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주의 범죄 수사대는 광주의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의료진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의료 보조 인력이 피부 봉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리 수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라고 지목된 당사자들이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김모 씨 등 4명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 씨를 광주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지 씨가 펴낸 북조선 5.18R이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서 북한군 특수군으로 지목되는 등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저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출판 및 배포가 금지됐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신안군에 들어설 인피니또 미술관 설계에 나섭니다. 목포 출신인 세계적인 조각가 박은선 씨도 함께 작업에 참여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5개국 종교 건축물을 설계한 스타 건축가 마리오 보타. 중력을 활용한 건물에 벽돌을 주 재료로 삼고 탑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삼성미술관 리움과 남양 성모 마리아 대성당도 그의 작품입니다. 스위스 출신 건축 거장이 이번에 선택한 곳은 전남 신안군 자은도. 둔장해변 인근 3,513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인피니또 미술관의 건축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De lire la situation, le paysage, l'espace vert à confrontation de la calme de l'horizontale de la mer.
마리오 보타와 함께 작업을 하는 작가는 조각가 박은선. 조각의 성지 이탈리아 피에트라 산타시로부터 작품성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조각가입니다. 많은 다른 작가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선택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조각 전문 그 미술관답게 조각을 이제 많은 작가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걸 테마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완공 예정인 신안 인피니토 뮤지엄 건립에 신안군과 전라남도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50억 규모의 예산 지원과 함께 자은도가 관광 자원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게 협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준공이 되면 이 박은선 조각가의 특별전도 우선 개최를 하고 또 우리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선별로 1도 1뮤지엄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걸로. 건축과 조각 두 거장의 정신이 담긴 인피니토 미술관은 오늘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출신의 BTS 멤버인 제이홉을 접목시켜 만든 도시 홍보 영상이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비큐브에는 제이홉의 고향이라는 점을 활용해 무등산과 5.18 국립묘지, 음식 등을 홍보하는 영상을 게시해 일주일 만에 290여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된 내용은 BTS 제이홉의 해외 팬인 여성이 광주에 제이홉 거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 곳곳을 여행하며 라이브 방송을 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상무지구에서만 운영하던 공유 자전거 타랑길을 동천동과 관청동 일대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타랑길 자전거 150대를 동천동과 광천동 일대에 추가 배치하고 자전거 정거장 18곳을 설치했습니다. 또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11월 중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가입일로부터 한 달간 무료 사용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대호남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캠프 광주시 선거대책위원회는 호남의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고 진영 정치로 편가르기 싸움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 이상 몰표를 줘서는 안 된다며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펼쳐나갈 윤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 정신을 선거 때만 활용하는 민주당을 견제하고 광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소신을 갖춘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공무원 노조가 부당한 수당 등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 개표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남지역본부는 전남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사무 대부분을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고 있는데도 실질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당을 받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전라남도가 철새 도래지와 가금 사육 농가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오는 7일까지 도내 모든 오리 농장과 전통시장을 일제 검사하는 한편 농장 기본 방역 수칙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의회 제358회 정례회가 오늘부터 4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제3회 추경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어제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촉구 건의안과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 등이 채택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긴 하지만 요즘 가을 즐기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맑고 청명한 날씨가 예상돼서요.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본격 추위가 오기 전 가을을 충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짙게 드리워지는 안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가을 햇살의 기온은 빠르게 올라서 한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낮습니다. 나주의 현재 기온 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화순도 3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와 비슷합니다. 17도에서 19도 분포로 낮 동안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6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입동인 이번 주 일요일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낮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